오늘은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비과세 종합저축제도의 변화와 가입 전략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제도는 현재까지 많은 어르신들에게 소중한 절세 수단이었지만 정부의 최근 세제 개편 발표에 따르면 2026년부터는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혜택이 사라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2025년은 많은 분에게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에서는 제도의 기본 구조부터 변경 예정 사항, 절세 효과, 가입 시 주의할 점, 그리고 앞으로의 대응 방안까지 한꺼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비과세 종합저축이 무엇인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비과세 종합저축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 또는 일정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자와 배당 등의 소득에 대해 15.4% 세금을 면제해주는 금융상품입니다. 예금형이든 CMA형이든 펀드형이든 동일 계좌 내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붙는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이를테면 만약 어떤 어르신이 한 해 동안 예금이나 펀드 수익으로 500만 원의 소득을 얻었다면 일반 통장에서는 거의 77만 원 정도의 세금을 낼 것이고 남는 돈은 423만 원 정도가 됩니다. 반면 비과세 종합저축 계좌에서는 그 수입 전액, 즉 500만 원을 고스란히 갖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절세의 효과가 아주 크기 때문에 이 제도는 상당수 고령자들에게 절세 통로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는 말이 나오는 걸까요? 그 배경에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있습니다. 2025년 7월 31일 기획재정부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는데 그 안에는 비과세 종합저축의 가입 요건 및 적용 시점을 조정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026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더 이상 만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 가능한 구조를 유지하지 않고 가입 대상을 기초연금 수급자 등 취약계층 중심으로 제한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는 절세 혜택의 대상을 좁히겠다는 뜻이기에 일반 고령자들에게는 사실상 문이 닫히는 셈입니다. 다시 말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지금과 동일한 혜택으로 가입할 수 있지만 그 이후 새로 가입하려면 조건이 대폭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아직 비과세 종합저축 계좌가 없다면 서둘러야 할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자, 그렇다면 가입에 필요한 조건과 절차는 무엇일까요? 우선 신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마감 시점은 2025년 12월 31일입니다. 이 날짜 안에 가입 신청이 완료돼야 기존 혜택이 보장되는 구조로 설계될 예정입니다. 실제 금융기관에서는 연말 업무 마감이 조기 진행되는 경우도 많으므로 12월 중순 이후가 되면 대기 시간이 길어지거나 신청 접수가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2025년 4분기, 적어도 11월에는 미리 움직여두는 게 안전합니다. 가입 한도도 미리 알아두셔야 합니다. 비과세 종합저축의 가입 한도는 1인당 5천만 원이며 이 금액은 본인이 여는 여러 계좌를 모두 합산한 총액입니다. 즉, 은행 2곳, 증권사 1곳에 나눠 개설한 계좌가 있다면 이 합계액이 5천만 원을 넘지 않아야 비과세 혜택이 유지됩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만약 여러 기관 간 금액을 모를 경우 잔액 확인서나 계좌 상태 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합산을 스스로 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비과세 종합저축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다행히도 기존 가입 계좌는 계약이 끝날 때까지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소위 기존 계약 보호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이 그 계좌를 해지하거나 일부 인출 후 재가입하는 경우입니다. 해지를 하면 새로운 계좌로 간주되어 2026년 이후 규정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고 일부 인출 후 재해지도 유의해야 합니다. 계좌 내에서 상품을 바꾸는 것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컨대 예금형 상품에서 펀드형 상품으로 바꾸는 경우 금융기관 관리 방식에 따라 내부 전환이 아닌 신규 계좌 개설로 처리될 수 있고 그때 비과세 혜택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경 전 반드시 해당 금융기관의 비과세 유지 여부를 확인한 뒤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제 절세 효과이자 실제 수치를 통한 비교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가령 5천만 원을 3년 동안 연이율 7%로 운용한다면 단순 계산 기준으로 이자는 약 1,05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 경우 일반 계좌에서 세금 15.4%를 떼면 약 162만 원 정도가 세금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러나 비과세 종합저축 계좌였다면 그 162만 원이 통째로 절약되는 것이죠. 이제 이 절세 금액이 작아 보이지 않다는 느낌이 드시죠? 특히 고령자에게는 고정 수입 외에 추가 수익이 많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절세 여건은 매우 소중한 기회입니다. 그렇다면 가입 전 반드시 체크해야 할 핵심 항목 3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계좌를 개설할 때 반드시 비과세 종합저축 계좌임을 명확히 요청하세요. 일반 예금으로 처리되면 결국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금융기관 창구나 앱 화면에서 계좌 유형을 확인하고 명시해야 합니다. 둘째, 만약 상품을 교체하거나 운용 방식을 바꾸는 경우 이 과정이 신규 계좌 취급되지 않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예금형에서 펀드형으로 옮기는 일이 많을 텐데 내부 전환 방식이 신규 개설로 처리되는 금융기관도 있으므로 사전 상담이 중요합니다. 셋째, 계좌를 절대로 함부로 해지하지 마십시오. 해지하면 새 제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고 비과세 혜택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만기까지 유지하는 게 최선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와 앞으로의 대응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요약하자면 2025년 12월 31일까지 신규 가입이 가능하고 가입 한도 5천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하며 해지나 재가입 상품 변경에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물론 2026년 이후 이 제도가 축소되면 신규 가입이 불가능해지거나 매우 제한적인 범위로만 허용될 것입니다. 그럴 경우 대체 절세 수단을 미리 검토해야 하는데 대표적으로 ISA 계좌나 연금저축 또는 IRP 등이 있습니다. ISA는 일부 비과세 혜택이 있고 연금저축과 IRP는 세액공제 혜택을 줍니다. 따라서 절세 전략이 비과세 종합저축 중심에서 연금 중심 또는 복수 절세 상품 조합 중심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고령자 절세 전략의 분기점입니다. 계획 없이 지나가면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 기회를 꼭 잡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